순자산 22억 1천만 원을 달성하고 조기 은퇴를 앞둔 한 직장인. 그는 말합니다. S&P 500 투자는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상식이라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 이들은 왜 복잡한 개별주 투자를 떠나 시장의 흐름에 투자하는 것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 말할까요? 순자산 22억 예비 파이어족의 투자 원칙부터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은 얼마일지, 또 매월 한 300만 원씩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셨죠?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보면서요.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 이른바 FIRE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또 실제적인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정보들을 뽑아볼 테니 잘 들어봐 주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파이어족 이걸 꿈꾸시잖아요. 단순히 그냥 빨리 은퇴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돈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약간 그런 라이프스타일 운동 같은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쭉 자료들을 보니까 파이어를 준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목표 금액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막 빠르게 돈 모으는 데 집착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길을 택하고요. 네, 맞습니다. 파이어의 핵심 목표는 결국에는 경제적 자립,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를 달성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소득의 절반 이상, 많게는 70, 80%까지 저축하고 투자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단순히 돈만 많이 모은다고 해서 성공적인 파이어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 수십 년의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 나는 은퇴 후에 뭘 하면서 살고 싶지?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맞아요. 그냥 회사 벗어가는 거 그 자체만 목표가 되면 막상 자유를 딱 얻었을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좀 공허해질 수도 있겠네요. 또 자료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변수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파이어를 포기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패 사례들도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어 준비에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 금액 설정부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4% 법칙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으시잖아요. 이게 1990년대 미국 트리니티 대학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데 은퇴 첫 해에 모아둔 자산의 4%를 생활비로 인출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 금액을 늘려도 30년 동안은 돈이 바닥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처럼 월 3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3,6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 금액의 25배인 9억 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네, 9억 원.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런데 저희가 본 자료들 보면 이 4% 법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그런 파이어족의 경우에는 은퇴 기간이 30년이 아니라 50년, 60년까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30년 기준의 4% 법칙에 안전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은퇴 기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면 4%는 너무 좀 낙관적인 인출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최근 연구나 분석에서는 은퇴 기간이 한 40년, 50년 이상이라면 3%나 심지어 그 이하의 인출률을 적용해야 자산 고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데 바로 수익률 순소 위험, 영어로는 Sequence of Returns Risk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률 순서 위험이요? 그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4% 법칙은 장기 평균 수익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은퇴를 시작하는 그 초기 몇 년간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산이 이렇게 불어날 시간을 갖기도 전에 초기부터 원금에서 큰 금액을 빼서 쓰게 되면 나중에 시장이 다시 회복하더라도 이미 줄어든 원금 때문에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직후 몇 년 동안의 수익률이 전체 은퇴 기간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 법칙은 절대적인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참고 지표 정도로 삼되 여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그 투자의 기본 원칙 생각하면 더 그렇겠네요.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월 생활비 조사한 자료 보니까 1인 가구는 월 한 200에서 300만 원, 부부는 한 250에서 370만 원 정도 쓴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한다면 9억 원 모아서 4% 인출하는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한 6억 원 정도 자산을 연 6, 7% 수준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건 뭐 세금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다 감안해야 하는 수치겠지만요. 어쨌든 목표 금액이랑 필요한 수익률을 어떻게 조합할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월 300만 원, 그러니까 연 3,600만 원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자료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초기 현금 흐름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 10% 안팎의 높은 분배금을 주는 고배당 ETF나 커버드 콜 ETF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네, 여기서 커버드 콜 ETF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ETF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콜옵션,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죠. 그걸 매도해서 거기서 나오는 프리미엄, 즉 옵션 판매 대금을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분배율은 높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는 그 상승분 일부를 좀 포기해야 하는, 다시 말해 수익률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는 6억 원을 이런 고배당이나 커버드콜 전략으로 굴리면 월 400만 원 가까운 현금 흐름도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했던 거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전략은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는 위험, 원금 잠식 가능성이라고 하죠. 그런 거나 배당이나 분배금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삭감될 경우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약간 달콤하지만 가시가 있는 사과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실제 파이어를 달성하신 분들은 단일 전략보다는 여러 전략을 좀 섞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가는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주 ETF하고 아까 말씀드린 커버드콜 ETF를 적절히 섞는 거죠. 아, 섞어서요? 네, 배당 성장주 ETF는 당장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만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나서 물가 상승을 방어해 줄 수 있고요. 커버드 콜 ETF는 높은 초기 현금 흐름을 제공해 주니까 이 둘을 잘 조합하면 단점을 보완하고 좀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혼합 전략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간 수익률은 보통 세전으로 한 5%에서 7% 사이로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시장 지수 ETF에 투자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순자산 22억 원을 모으신 한 예비 파이어족 분 사례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분은 처음에는 개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주가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시장 전체 분산 투자하는 S&P 500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꿨다고 하셨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요? 그렇죠. S&P 500 ETF의 배당률 자체는 연 1.5%에서 1.6%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 전략은 배당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성장에 따른 그 시세 차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법이죠. 자산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전략으로 배당금만으로 월 300만 원, 그러니까 연 3,6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산상으로 대략 한 27억 원에서 28억 원 정도? 훨씬 큰 규모의 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높은 초기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고배당이나 커버드콜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인 자산 성장과 함께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배당 성장주나 S&P 500 지수 투자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하겠어요. 핵심은 단순히 유행 따라가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전략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 그리고 투자 경험이나 성향, 또 은퇴 후 목표 생활 수준과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전략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들에서는 또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환율 변동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받은 배당금을 생활비로 바로 쓰지 않고 다른 유망한 ETF를 추가로 산다거나 혹은 일부 자금으로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여보려는 시도, 이런 다양한 응용 전략들도 언급되고 있었어요. 아, 레버리지 상품이요? 네. 물론 TQQQ 같은 3배 레버리지 ETF는 나스닥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만큼 상승할 때는 큰 수익을 주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론이 있군요. 그런데 성공적인 파이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돈 모으고 투자 전략 세우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점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계획성하고 원칙, 그리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에요. 인상 깊었던 사례 중 하나는 대학생 때부터 엑셀로 자기 수입, 지출, 자산 현황 이런 걸 꼼꼼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꿔왔다는 분 이야기였어요. 이분은 단순히 돈만 모으는 걸 넘어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더라고요. 예를 들면 S&P 500 지수 추종 ETF의 80%, 현금 및 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20%를 투자한다. 매년 자산의 3.2%만 인출한다. 그리고 은퇴 직후에 시장이 확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3년치 생활비는 별도의 비상자금으로 확보한다.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좀 보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례 기억나요. 특히 개별 주식 투자할 때는 이게 오를까 내릴까 계속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S&P 500 중심으로 바꾸고 나서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딱 세우고 지키는 게 단순히 수익률 관리를 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그 긴 여정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에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큰 기대를 안고 퇴사했는데 막상 퇴사하고 1년이 지나도록 그 회사 생활 막바지에 겪었던 일종의 트라우마 하고 퇴사 후에 찾아온 목적 상실감, 공허함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파이어족의 솔직한 고백도 있었어요. 아,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군요. 반면에 어떤 분은 퇴사 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고요. 결국 회사 탈출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은퇴 후에 오히려 방향을 잃고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퇴 후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재정교역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른 흥미로운 사례로는 태국 치앙마이 같은 물가가 좀 저렴한 해외 도시에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즐기는 30대 파이어족 이야기도 있었어요. 생활비를 극적으로 줄이는 것도 파이어를 현실화하고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생활 환경 자체를 바꾸는 접근법이군요. 물론 그분도 언급했지만 해외 거주는 현지 의료 시스템 이용의 어려움이나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또 한국과의 거리 같은 거 이런 고려해야 할 단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닐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파이어라는 이 달콤해 보이는 꿈 뒤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함정들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중에는 한탕주의 유혹에 빠져서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다가 파이어는커녕 오히려 큰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좀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어요. 네, 특히 그 FX 마진 거래 같은 초고위험 투자에 대한 경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FX 마진 거래라는 게 아주 적은 증거금으로 외환,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베팅하는 파생상품 거래인데요. 레버리지가 매우 커서 예측이 맞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면 순식간에 투자금 전체, 심지어 그 이상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방식입니다. 한 부부가 이런 거래에 빠져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리고 현재 법적 분쟁까지 겪고 있다는 사례는 무분별한 고위험 투자가 파이어의 꿈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는 그 조급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군요.
고위험 투자 말고도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문제도 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특히 건강 문제가 큰 변수였고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게 마련인데 특히 암이나 치매처럼 장기적인 치료나 간병이 필요한 질병에 걸리면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애초에 계획했던 은퇴 자금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고갈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죠. 또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님 부양 책임이나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지원 같은 가족 관련 지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인지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하고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파이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만남이나 사회적인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번아웃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조차 아까워하면서 인간관계를 끊다 보면 어느새 혼자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막상 목표를 달성하고 은퇴한 후에는 또 다른 심리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라는 소속감이 사라지고 매일 하던 일이 없어지면서 느끼는 그런 역할 부재감, 사회적 고립감, 심하면 우울증까지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경제적 준비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 준비와 파이어, FIRE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현금 흐름 목표를 세우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고배당 전략, 배당 성장 전략, 시장지수 추종 전략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전략이든 장점과 단점이 뚜렷했고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재정적인 목표 달성만이 파이어의 완성은 아니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경제적 자유와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은 철저한 재정 계획과 꾸준한 실행 능력은 기본이고요. 은퇴 이후에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이나 건강 문제, 가족 관련 이슈 같은 개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비책까지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4% 법칙 같은 잘 알려진 공식들은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신 자신의 고유한 상황과 목표, 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서 투자 원칙과 인출 전략을 세우고 또 시장 상황 변화나 개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만약 내일 당장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그 자유로 얻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와 진정한 의미의 파이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